자,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요. 얘기가 아마 애매하게 종료가 됐을 거예요. 이 비용, 경제성 평가 얘기를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구분을 좀 해야 돼서. 일단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비용 효과, 비용 편익, 비용 효용, 비용 최소화 이거 있었어요. 그래서 4개에 대한 설명 어느 정도 끝났는데 비용 편익 분석해서 사실 화폐 단위에서 화폐 단위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은 뭐냐면 다른 분야의 거하고도 비교가 될까 안 될까. 자, 돈에서 돈으로 설명했고 얘도 돈에서 돈으로, 얘는 영양이고 얘는 운동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근데 저는 다른 분야지만 둘 다 결과를 돈으로 환산해 놨기 때문에 둘의 효과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하다, 비교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1억 들고 얘도 1억 들었는데 운동에 대한 효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조다. 근데 영양은 15조다. 그럼 뭐가 더 좋다라는 거야? 투입 대비. 얘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예, 돈에서 화폐 단위에서 근데 모든 걸 다 화폐 단위로 할 수는 없어. 그게 아쉬운 점이지만 화폐 단위 대 화폐 단위로 만들다 보니까 타 분야와도 전혀 상관없는 분야와도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면 거꾸로 비용 효과 분석에서 봤을 때는 타 분야하고 비교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전혀 다른 거. 왜 내가 1억을 들여서 운동 실천율이 3% 좋아진 거, 흡연율이 2% 좋아진 거. 자, 뭐가 더 좋아진 걸로, 뭐가 더 효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지. 비교가 불가능하잖아. 흡연율이 줄어든 거하고 운동률이 상승한 거가 2, 3에서 2%, 3% 요게 이제 절대적인 가치도 아닌데, 각 다른 분야하고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표현하기는 훨씬 쉽죠.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 단위로 나타내는 게 편리하지만 돈으로 만약 환산이 가능하다면 타 분야와도 비교가 가능해서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얼마나 경제적인지 이 비교가 가능한 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또 2가지로 또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인적 자본 접근법이라서 좀 욕을 먹어요. 왜? 사람의 생명을 뭘로 환산한 거야? 말하자면 돈의 가치로 환산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특별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금을 돌려줬을 때 어떤 가치로 측정해요? 일단 이 사람이 월급을 한 달에 얼마씩 받지?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를 더 벌 거지? 뭐 이런 것들로 환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좀 인간을 너무 기계처럼 간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인적 자본 접근법으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접근하는 그렇게 비용 편익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지불용의 접근법이 있어요. 지불용의 접근법은 뭐냐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 저기 제발 금연 좀 하세요. 몸에 너무 안 좋대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나는 담배를 끊어서의 그 힘든 것보다 담배를 피워서의 즐거움이 나는 훨씬 나아. 난 그래서 차라리 병에 걸리고 말겠어. 난 담배 필래. 라고 하는 경우. 나는 어디에요? 이 담배를 펴서의 즐거움의 지불을 용이하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서의 괴로움에 지불할 용의가 없고 그 즐거움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 편익을 살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어떤 질병의 비용을 사람들이 그 질병에 걸려 있는 확률의 감소에 얼만큼 지불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금액에 의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 편익을 요렇게도 나타내요. 아까처럼 인적 자본 접근법이라 해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가치로 환산해서 나타내는 비용 편익이 있고, 아니면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했을 때의 그 가치를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괴로움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비용 편익 분석 요렇게도 나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비용 최소화에 대한 설명도 다 했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경제성 평가, 효과성 평가 앞에 했고요. 자, 그 다음 경제성 평가 마무리 졌고 마지막 질적 평가 남았습니다. 질적 평가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적 자료, 질적 평가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주관식, 서술형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몇 가지의 그 대상자를 두고 심층적으로 면접을 하거나 관찰을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랬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그거 있죠.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CCTV 보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쭉 관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대상자가 엄청 많아요? 아니죠. 뭐 5씩 각각 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수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걸 질적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요렇게 되는구나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뭐 설문지를 통해서 딱딱 떨어지는 거에 비하면 체계적이지는 못하구나. 뭐 이런 문제점 뭐 제기한다. 뭐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질적 평가 같은 경우는 각각에 나오는 그 레코딩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코드화로 만들어서 어떤 거 분석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사례 분석을 하기도 하고, 뭐 여기 나오는 크리스웰의 나선형 자료 조사라 그래서 나선형은 어떻게 들어가요?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죠. 예, 걸르고 또 걸르고 예, 이렇게 해서 분류와 해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우리 마지막 평가 방법에서 질적 평가까지도 들어가는구나. 관찰이나 심층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결과들을 자료들을 분석해서 평가하는 걸 질적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도 이 특강을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열악한 환경과 정말 보여드리면 안 되는 몰골로 너무 미안하게도 이렇게 동영상 강의라고 올려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열심히 들어주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되게 고마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효과성 평가, 경제성 평가, 질적 평가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자, 그래도 시간이 좀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특강을 진짜 와서 듣는 게 아니라 동영상으로 이렇게 듣는 거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장까지 왔을지 궁금하기는 해요. 예, 막상 이제 시험 앞두고 있어서 막 문제풀이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푸는 거에 좀 시간이 없어서 진짜 강의를 10분, 15분씩 이렇게 투자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마음 먹고 여기까지 끝까지 잘 들어준 친구들이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해서 요 시간 좀 남은 걸 가지고 이제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또 남들도 볼 수 있는 거라 아마 이 동영상 제가 다 올려놨던 게 나중에는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본의 아니게 만삭의 몸을 이끌고 다행히 여러분들한테 동영상 강의를 하는 이 시점까지도 토르라는 이 친구가 고맙게도 뱃속에 잘 있어줘서 여러분하고 끝까지 약속 지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하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이죠. 네, 그래서 2분가? 2분가요? 2분 날 하필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이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마음이 너무 괴로울 거야. 연말이라 친구들 모임도 많아. 그래서 잠깐 갔다가 오는데 마음이 편치 않고 그리고 또 시험을 포기할까 싶기도 하고 이걸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지금도 공부가 부족한데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 시기까지 제가 동영상을 계속 올린 거예요. 그래도 혼자 하고 있고 여러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도 여러분들을 포기한 사람이 없고 나 역시도 여러분들을 계속 잡고 있다라는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어차피 한꺼번에 다 못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자료를 남기게 됐어요. 저도 이거는 해놔야 출산을 들어가지 않나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아마 지금도 초조해서 이 영상까지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보더라도 지금부터 계속 쓸데없는 얘기니까 공부하는 사람 여기서부터 그냥 끊어도 돼요. 그냥 나 혼자 떠들고 많은 거니까 괜찮고요. 여기까지 안 봐도 되고 공부 내용까지는 꼭 보세요. 많이 고맙고 요즘 애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요즘 애들만큼 이렇게 화끈하고 멋있는 친구들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정말 확실하고 그리고 또 상대의 마음을 무시하지 않는 거. 정말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만큼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주셔서 너무 과분하고 너무 진짜 사랑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성격 짱인 거 알죠? 정말 취직을 하든 어디 가든 인간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친구들 뭐 이겨낼 사람 없어요. 어디 가서든 잘할 겁니다. 그냥 진짜 빈말이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사람들 위하고 같이 잘 어울리고 일도 중요하지만 그 수준은 시작하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그 한 발 한 발에
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어디로 됐나?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볼 거거든요.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네 언제든 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연락해도 나는 어제 본 사람처럼 통화할 거고 내일 전화해도 반가울 거고 네 5년 뒤든 뭐 20년 30년 뒤 나 살아있을 때만 그래도 연락을 하든 우리가 이렇게 컨택을 하면요 절대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나도 여러분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난 항상 마음이 있으니까. 자 항상 건강하시고 잘 건강해야 돼. 신나게 놀 때 건강하게 놀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도전해보고 끊임없이 한번 시도해봐요. 근데 형편이 어려워? 근데 뭐가 그거 하고 싶은데 돈이 들어? 그러면 꿈의 자금 모아서 열심히 또 돈 벌고 그걸 또 다른 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또 투자해보고 다 그렇게 살아요. 다 넉넉하게 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 손이 아니라 또 우리 손으로 일어나야 되는 시기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먹고 싶은 거 뭐 한잔하고 싶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우리 토르를 들쳐업고서라도 나갈 테니까 우리 꼭 다시 만납시다. 많이 사랑하고 사실 눈물 콧물이 날 것 같지만 네 그거는 끝나고 혼자 울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사랑하고 사은할 때 못 봐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들 그냥 여기서 대충 주저주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9장 파트 3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 네 여러분 오래오래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은 진짜 안녕. 고생했어요. 자 시험날 내가 그때까지도 괜찮다 그러면 내가 시험장까지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투비 컨티뉴 하기로 하고요. 거기서 애 나올지도 몰라. 자 그럼 이만 진짜 끝낼게요. 말이 너무 많아. 안녕 사랑해요.